좀 과거에 제가 봤던 분석들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12,500 올라왔었을 때부터 제 최종 목표가는 한 적어도 9,000 초반에서 8,000 중반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ABC로 내려갈 거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기조고, 그래서 이때 내려왔었을 때도 숏관점으로 봤었고, 반등 왔었을 때도 숏관점을 봐서 내려왔었죠, 여기까지. 그래서 ABC 파동이 이때 나왔었고, 이 이후에 제가 이제 줄곧 말씀드렸던 게 최소한 11,000 초반, 높게는 11,000 중반까지 반등이 올 거고 떨어질 거다라는 거, 이 큰 기조는 지금 두 달 넘도록 변함이 없어요. 이 기조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2,500이 먼저 갱신되는 확률보다 이 신저가, 그러니까 최근 저가가 9,800달러 정도죠. 이 저가가 갱신돼서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는 기조의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이 기조를 가지고, 장기 관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었다가 여기에서 ABC 반등이 이런 식으로 왔었을 때 전체 떨어진 거 대비 그래도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반등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떨어져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기에서도 숏 관점을 봤었고, 바이낸스 트레이딩 대회가 이때 시작이 돼서 숏 관점을 여기까지 내려왔었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봤던 관점이 이런 식으로 임펄스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 반등이 꽤 거셌죠. 여기 저점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고, 그리고 떨어졌었을 때 마지막 5파동이 임펄스로 떨어지지 않은 걸 보고, 정확히는 여기인데 4시간 봉이라 잘 안 보이겠지만 제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ABC로 떨어진 걸 봐서 이게 임펄스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ABC로 떨어진 것 같다 라고, 여기가 이제 ABC 하락을 봤기 때문에 다시 상승 관점을 열어뒀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무조건 하방 관점을 봤는데, 여기서 상승 왔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는 올라가는 거를 더 비중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를 비중을, 생각이 바뀌었다.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보고 올라오는 걸 더 비중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올라가는 것도 사실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저도 높게 치진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해서 임펄스가 나와서 ABC로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횡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5대5죠. 5대5 관점에서 횡보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제가 라이브 방송, 공개 방송에서 드린 말씀인지 아니면 저희 그 대회 기간 동안 멤버들한테만 드린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삼각 수렴이 나왔었을 때 7대3 정도로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이제 전달 드렸었고, 그렇다 한들 상승을 더 높게 본다고 한들 여기서 롱탈 이유는 굳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삼각 수렴이 나왔었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냐 하는지 항상 제가 방송할 때부터 2년 전부터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삼각 수렴이 나오면 수렴 끝에서 추세가 터지거든요. 그럼 추세가 터지면 그 추세가 터진 방향으로 시장가로 진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삼각 수렴에서 이 끝 자락까지 다 수렴이 완성됐었을 때는 굳이 매매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어차피 5대5거든요. 저는 7대3으로 롱을 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대칭형 삼각형이 나왔었을 때는 5대5 관점을 보고 5대5로 내가 숏을 타면 손절치거나 롱을 타면 손절치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5대5는 도박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굳이 미리 포지션에 진입할 필요 없고, 추세가 터지면 시장가로 따라잡아라. 그러면 대충 어디까지 상승한다? 삼각 수렴 입구 사이즈 정도까지는 상승을 한다. 그래서 추세가 터진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삼각 수렴 입구 크기보다는 한 $100 정도 덜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TP가 11,500 정도였죠. 제가 여기서 올라가면 11,500 정도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렴 끝에 추세가 터지면 이 원웨이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가 터진 거에서 시장가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평단, 그러니까 한 1700, 1800 정도에서 좋은 평단을 가지고 한 11,000 적어도 2,300까지는 롱 추세를 유지하셨어야 됩니다. 기본적이에요. 이거는 아주 기본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한 20-30%의 분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또는 벌써 여기서부터 숏을 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숏한 분은 거의 없고 여기에서 숏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전 고를 넘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잠깐 횡보했을 때 숏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기본을 놓치신 거예요. 수렴을 하다가 추세가 터지면, 추세가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세 끝까지 이 추세 방향을 가져가야지. 역추세로 추세가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드디어 방향이 나왔는데 그 방향의 역추세를 거슬러서 나는 숏을 타겠다라는 거는 올바른 매매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기준에. 이제 막
추세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에서 역추세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내가 만약에 역추세를 탔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고점이 여기죠. 전고점이. 그러면 전고 라인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한 100불 정도 손절 라인 가져가고 나는 다른 근거로 여기서 숏을 타겠어라고 하셔서 숏을 탈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전고점을 넘었으면 여기서 타이트하게 역지점을 걸어서 손절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물려서 여기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 숏을 타서 물을 타가지고 평단을 이 중반부쯤 셋업을 해서 이때 떨어졌을 때 본절하고 나오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올바른 매매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롱 추세로 추세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를 숏에 물려서 물을 타서 고생을 했던 거고, 운이 좋아서 빠져나온 거지 한 번 더 상승을 했었죠. 이 삼각수렴 끝나고 나왔던 추세를 수익을 못 보시고 역추세를 들어가셨던 분은 너무 간단한 거를 어렵게 꼬아서 생각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카운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되면 이게 A 웨이브가 되고 B 웨이브가 삼각주름을 A, B, C, D, E가 되고 그 다음에 C 웨이브가 나와서 이렇게 ABC 상승이 나온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기조에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하방 관점을 보고 있는 중이고, 11,500이 넘어왔었을 때는 밑에서 탔던 추세 롱에 대한 익절 관점을 보시고 더 올라왔었을 때는 숏 관점을 보셨어야 돼요. 11,600대에서는 숏 관점을 보셨어야 돼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임펄스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지금 다 좀 이상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이상하게 하신 것 같은데, 서브 카운팅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카운팅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맞는 카운팅은 이거예요. 가장 맞는 카운팅은 이겁니다. 그리고 3파가 보시면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게 제 기준에는 맞는 카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파동이 가장 길어야 돼요. 3파가. 그래서 이상하게 파동 카운팅 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파동 카운팅 하는 게 제 기준엔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4파가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줬어요. 한 이 정도까지만, 618 지점까지만 딱 끊어줬었으면 좀 더 깔끔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좀 많이 내려와서 헷갈리긴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었을 때 30분 봉을 보시건 시간봉을 보시건 비슷한데, 과매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RSI가 80 중반까지 시간봉 기준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왔었을 때 더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꺾이게 되면 가격은 올라갔는데 RSI는 빠지면서 하락 다이버스가 컨펌이 나고, 하락 다이버스가 컨펌이 났다는 거는 상승하던 추세가 이제 마무리되고 조정 추세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하락 다이버스는 어디에서 나와요? 파동의 3파와 파동의 5파에서 많이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3파, 여기를 5파로 파동 카운팅을 하시는 게 그 관점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1, 2, 3, 4, 5로 보시는 게 맞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제 파동 카운팅 헷갈리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추세를 보셔야 되고, 한 추세, 한 호흡이 한 파동이거든요. 그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았었을 때 최대한 추세를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시면 어떤 식으로 추세가 그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어지거든요. 보이시죠? 추세를 정확하게 지지 컨트롤 C V에서 상단에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추세였던 거예요. 이렇게 채널 관점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추세였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채널을 이탈했죠. 그러면 조정인 거예요. 채널을 벗어난 조정이에요. 이 채널을 벗어났던 건 뭐예요? 한 추세가 한 파동이라고요. 요만큼이 한 파동이고 그 다음 조정 파동을 거쳤다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카운팅하는 게 현명해요? 이 관점을 봤었을 때 이렇게가 한 파동인데 위에 한 파동이 더 상승했죠. 이 전에 한 파동이 이렇게 있죠. 그럼 뭐다? 이렇게 한 파동, 이렇게 한 파동, 이렇게 한 파동이면 임펄스가 1, 2, 3, 4, 5가 되죠. 추세 관점에선 이게 맞아요. 이렇게 지금 3파 추세가 보이고, 또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 요렇게가 되죠. 자, 추세 시작 지점이 여기죠. 추세 시작점 저점이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예요. 추세 시작 지점이.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고점 찍고 이제 내려와서 채널을 이탈할지 안 할지, 지금 이제 제 눈에는 이게 이탈했다가 재진입을 못하고 비비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비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애매해요. 지금 채널에서 탈락했는지 안 탈락했는지. 하지만 여기서 횡보만 하더라도 이 채널은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채널 안에서 저점과 채널 안에 최고점이 한 추세 한 파동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 파동을 카운팅 하시면 추세 관점에서 정확하게 한 파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삼각수렴이 앞서서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카운팅하면 맞는다? A, B, C, D,
2, 1, 2, 3, 4, 5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 카운팅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해요. 아이디얼. 이상적이 정답인진 모르고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하는 게 아이디얼하다는 건 뭐냐?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정답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고요.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한 20% 확률로. 하지만 이렇게 카운팅해야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어요. 하여튼 카운팅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시간 봉장 하락 다이버스 있었고 좀 하락했는데 하락 크기가 되게 애매해요. 618 거의 다 왔는데 618 살짝 못 찍었거든요. 지금 이제 고점부터 내려오는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뭐가 왜 중요하냐면 이 관점이 맞으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관점이 맞으려면 적어도 이번에 떨어지는 것만큼은 임펄스로 떨어져야 돼요. 임펄스로.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러려면 고점부터 떨어지는 게 임펄스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이 딱 방송 키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이 분기점 같거든요. 제 눈에는. 뭐냐면 가장 이제 제가 생각했던 WXY로 하방 관점이 열리려면 가장 원하는 아이디어한 파동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1, 2, 1, 2, 3, 4, 5, 4, 5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가 한 파동이고요. 3파 1파가 나온 거고, 이제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보시면 여기까지 한 파동을 끊으면 떨어진 거 대비 0.5 정확하게 찍었거든요. 떨어진 거 대비. 그 다음에 이렇게 말고 이렇게 또 이제 3파 1파가 시작된다고 보셨을 때도 0.5를 찍었어요. 거의. 그래서 더 올라가면 이게 정확하게는 이걸 내가 임펄스로 봤었을 때 이 임펄스가 부정되는 건 어디다? 이걸 고점을 넘겨야 부정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서브 파동의 조정의 크기는 메이저 파동의 조정의 크기보다 클 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요. 그 말은 뭐다? 1, 2, 1, 2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메이저 2파고 이게 3파의 2파로 보기엔 3파 2파가 더 커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1, 2, 1, 2가 아닐 확률 되게 높아져요. 이런 뭐다? 하방 임펄스가 안 나오고 있을 확률 되게 높아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내 관점이 틀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다른 분석을 열어둬야 돼요. 어떤 분석을 열어둬야 되냐? 높지 않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모양새가 안 나오면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대응책을 찾아봐야죠.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파동 카운팅을 시작을 해서 일단은 비트 스탬프나 아니면 CME 선물 거래소 기준 저점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해서 이걸 임펄스로 보는 거예요. 1, 2, 3, 4, 5로. 그 다음에 A, B, C, D, E로 1, 2가 나왔고, 지금 3파 1파가 나왔고, 3파 2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3파에 3, 4,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2, 3, 4, 5로 한 14,000까지 상승하는 모양을 봐야 되거든요.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숏 기준점을 여기로 파동의 완성을 여기로 잡았으면 사실 여기가 이 고점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여기를 기점으로 하방을 봤으면 여기가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방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로 장기 중장기 방향을 모른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어떻게 매매를 했었을까를 보면, 무조건 내가 지금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분석이 틀려도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말장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공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트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양방을 얘기했죠. 뭐야, 결국에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말장난 하는 것 같죠. 양쪽 분석을 다 열어뒀으니까. 아니라고요. 어떤 구간을 매매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잘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들 그래서 이걸 ABC로 보고 ABCD2로 보고 임펄스가 나와서 335 ABC가 지금 ABC가 335 ABC가 나왔고, 그래서 B 웨이브가 완성이 되고 C 웨이브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한들, 또는 이거를 1, 2, 1, 2로 본다고 한들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빠진다고. 11,700부터 11,618 지점이 어디야? 11,200 중반 되죠. 그럼 이게 몇 달러 구간이요? 약 한 400에서 450달러 구간이거든요. 이거를 1, 2, 3, 4 상방 관점을 보건 이렇게 하방 관점을 보건 이 구간은 공통 구간이라고요. 공통 구간. 그럼 뭘 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숏을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래 놓고 내가 여기서 숏을 들어갔는데 하방으로 강하게 꽂히면서 임펄스가 쭉쭉쭉 나온다. 이러면 상방 볼 필요도 없고 여기 전량, 이 포지션은 전량 계속 들고 가면 돼요. 임펄스 나오고 반등 나오고 임펄스 또 나오면서 계속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되는 거고, 이 양방을 열어놨는데 밑에서 임펄스가 안 나오고 지금처럼 만약에 ABC로 이렇게 흘렀다가 반등이 오는 기조가 보인다. 이러면 상방도 열어둬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마다 또 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익절 구간을 가져가면 되죠. 익절을 해놓고 여기서 다시 롱 스위칭해서 다시 상승을 하건, 아니면 나는 여기서 숏을 타놓고 나는 그래도 하반기 지구가 강하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면, 분석을 하면 여기서 절반 정도 익절을 해놓고 절반 정도는 본절에 왔었을 때 역지정을 거르고 여기서 롱 스위칭을 걸어도 되는 거고,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가끔 가다가 명확하게 한 방향만 가리킬 때는 너무 쉬워요, 매매가. 근데 그럴 때 너무 명확할 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간들, 장기적으로 떨어진들 무조건 수익 보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겹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잘 살려서 매매하면 충분하게 리스크 없이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숏 타놓고 지금 분석이 또 위아래 다 열어놓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엘리어트 웨이브 이론에 대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실 수 있는 비판이에요. 이걸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원투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양방 다 열지 않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웨이브가 떨어진다, 근데 이게 임펄스로 크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 무조건 하방관점이에요. 계속 상방이 끝나요. 여기서 이만큼만 임펄스로 빠져줘도 상방관점은 없어진다고요. 아예 없어진다고요. 쭉 홀딩하면 돼요, 숏을. 그럼 여기선 뭘 해야 된다? 숏을 타는 게 현명하다. 절반 확률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9천까지 빠지거나, 절반 확률로 11,200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 오고 난데, 그럼 뭘 해야 돼요? 숏을 타서 무조건 이 구간을 가져가야죠, 수익으로. 절반 확률로 엄청 크게 먹거나 절반 확률로 $400 수익을 먹거나인데. 그런데 이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왜 하방관점을 계속 보냐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정은 가격 조정만 있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시가총액이 무거운, 그리고 암호화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파동이 완성됐었을 때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충분한 조정이 필요해요. 충분함이라고 하면, 가격을 봤었을 때 지금 $3,000 때부터 12,000 중반까지 빠졌는데 3,000 후반부터 618 조정조차 안 줬거든요. 너무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3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올랐는데, 가격이 하락한 구간은 8월 17일부터 9월 4일이니까 2주밖에 안 돼요. 달 동안 올려놓고 2주 만에 급 조정을 해놓고 다시 상방을 올린다? 너무 이 큰 조정에 비해서, 큰 상승에 비해서 가격적으로도 기간적으로도, 그래서 앞으로 한두 시간 안에 나올 가격 무빙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임펄스가 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숏하신 분들은 일부 분할 익절을 해두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요. 어찌됐든 수익 구간을 줬었을 때 주는 게 좋고, 근데 다시 상방을 간다고 한들 이대로 상방 돌파하기에 조정 짧거든요. 여기는 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1,200 중반은. 근데 11,300까지밖에 안 빠져서 조금 모자른 감이 있어서 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빠졌었을 때 모양새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여기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또 와버리면 원투가 아닐 확률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떨어졌었을 때, 또는 여기서 한 번 더 렉업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을 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할 익절로 가져갈지 말지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 하방을 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아까는 이제 기간적으로도 가격 조정적으로도 적었다. 여기에서 12,500부터 9,800까지의 조정이 너무 적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렴 조정이라는 게 이제 임펄스 웨이브에서 1, 2, 3, 4, 5에서 2파에서 나오기도 하고 4파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4파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가끔 가다가 2파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2파에서 삼각조 수렴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 아주 큰 관점에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을 때, 그때 상승해서 삼각 수렴 하고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아주 큰 관점에서 바닥 관점에 있었을 때 바닥을 다지기 용도로 밑에서 삼각수렴을 길게 하는데, 지금 레벨 위치를 보셔야 돼요. 삼각수렴이 나온 위치를. 이미 한 파동이 완성이 됐고 조정이 됐고, 이게 다음 상승을 위한 첫 파동이라고 하면 3파의 1파 그리고 3파의 2파가 이 구간에서, 이 위치에서 3파 2파 구간에서 삼각수렴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안 된다가 아니고 드물어요, 확률이. 과거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드물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한데, 3파의 1파가 시작됐고 3파 2파가 조정이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삼각수렴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를 임펄스로 깔끔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반반이거든요. 임펄스라고 보기에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게 임펄스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상방을 좀 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네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카톡방에다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봉 차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주봉을 잘 안 보기도 하는데 큰 관점 볼 때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볼벤 주봉도 보긴 하는데, 주봉을 지금 뭘 보시냐면 제가 밑에 MACD를 보조지표로 깔아놨죠. 주봉에서 MACD 데드크로스가 있을 때마다 큰 추세 전환이 비트코인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 2년치를 다 보여드릴게요. MACD 데드크로스가 났던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데드크로스 나고 계속 줄곧 하방이었어요. 다음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이 어디냐면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고 하방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골크 나서 상승했었고, 다음 데드크로스 자리가 여기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밑에도 표시를 해둘게요. 데드크로스, 그다음에 또 한 번 데드크로스가 어디 있었냐? 코로나 폭락 때 직전에 여기 데드크로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첫 주봉이 이렇게 음봉으로 길게 마감됐었을 때 엄청난 하락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때 데드크로스가 있었고, 언제 또 있냐? 지금 되게 애매하게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지금 되게 애매하게 여기에서.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이 좀 밀려서 이번 주봉 마감이 되면 데드크로스 살짝 나가지고 지금 밑에서 지금 거의 다시 한번 비벼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빠지면 데드크로스 나서 추세가 하방 갈 확률이 좀 많이 높거든요. 지금도 데드크로스에 들어와 있다. 지금 만약에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서 올라가면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데드크로스가 살짝 났던 게 다시 올라가서 이평선이 다시 이제 배열이 올라올 텐데, 그렇지 못하면 하방 관점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데드크로스 났었을 때 되게 이제 애매했던 지점이 딱 한 구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좀 비볐었거든요. 근데 횡보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횡보하면서 계속 비벼가지고 데드크로스가 날까 말까 하다 계속 이렇게 비볐었고, 지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데드크로스가 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데드크로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건 자기가 직접 주봉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큰 관점, 큰 추세 보실 때에는 이렇게 주봉하고 맥디 데드크로스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 또 큰 관점 보실 때 제가 좀 일전에 또 말씀드린 건데, 일본 가지고 볼린저 밴드 켜서 볼벤 중반부를 뚫었었을 때 지속해서 하락 관점 인정,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반부를 또 상방 돌파했었을 때는 지속해서 상방 관점인 것도 참고하시면 중장기 수익 매매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주봉 차트까지 소개해서 한 4가지 관점 때문에 좀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못 내려가네. 방송하면서 떨어지길 기대했는데 못 내려가고 있네.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데, 되게 헷갈려지거든요. 이러면 이게 최악인데. 저도 지금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다음 자리를 차분히 기다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숏관점을 유지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추가 숏을 노리고, 근데 그러기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애매하게 지금 제 평단도 한 이 정도인데, 여기서 추가 숏을 타면 여기 올라왔었을 때 숏을 탈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조정줬다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손절을 쳐야 돼서 손절 구간이 엄청 커지죠. 근데 여기서 이절로 돌려놓고 여기서 추가 숏을 들어가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본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손절을 한번 하는 리스크를 감당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다음 숏 자리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숏 자리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만약에 한 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약익절 정도 하고 다음 숏자리를 차분히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하방 웨지가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웨지라고 보기에 볼륨이 살짝 중간에 튄 게 있어서 애매하고, 만약 이게 올라온다고 하면 웨지로 보려고 하면 이 정도 올라왔다가 바로 또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1, 2, 3, 4, 5에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럴 가능성도 있긴 해요. 높진 않지만.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럼 여기 올라왔었을 때 숏을 정리하는 게 맞냐? 되게 의문입니다. 되게 의문이에요. 이 모든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평단이 안 좋아서, 근데 지금 대부분 11,600대 숏을 많이 타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딱히 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처럼 평단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손해를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만약에 이대로 저점이 갱신된다 해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모양새 크게 보면 이게 ABC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양새 ABC로 보기보다는 일단 리딩 다이아고널이 나온 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한 번 더 빠져준다. 근데 여기서 매물대 하다니까 지지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오면 보시면 RSI 많이 못 빠져요. 그러면 상승 다이버스 먹거든요. 이러면 여기 이거 뚫을 때 익절로 일단 돌려놓고 어차피 반등 한 이 지점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거의 여기까지. 여기서 추가 숏을 노려보는 게 혹시나 위로 올라가더라도 손절 라인이 짧아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만약에 이 상태 이 추세로 이탈 안 하고 떨어진다 하면 이 부분에서 일단 숏 익절 날려놓고 여기서 재진입을 노려볼 것 같고, 이대로 오르면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정리해놓고 차분하게 매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